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건입니다. 오늘은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폭거 5년간 국가 채무를 400조 원 이상 증가시켜 놓고 또 모든 국민들에게 25만원에서 35만원의 민생지원금을 지원하자는 법을 강제로 밀어붙이고 있다. 이는 국가 장래보다는 포퓰리즘에 빠져서 국가를 망하게 하는 행태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이충건 교수 방송의 구독자가 아닌 분은 동영상 아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1호 당론으로 발의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8월 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여당은 즉각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로 돌입하며 표결 저지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은 8월 2일 본회의 상정 예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을 두고도 무제한 토론에 나설 방침입니다. 지난 30일 방송사법 처리를 둘러싼 5박 6일간의 무제한 토론이 종료된 지 이틀 만에 2박 3일간의 필리버스터 전국이 다시 펼쳐진 것입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법을 본회의에 상정했습니다. 이 법은 소비 진작을 통한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에서 35만원을 지역사랑 상품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민주당의 4.10 총선 공약입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13조에서 18조 원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므로 가뜩이나 부실해진 재정이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소비의 성수 효과는 거의 기대할 수 없는 반면에 한꺼번에 풀린 유동성이 대래 물가를 자극해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7월 18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7월 31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법을 여당 반대 속에서 단독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제를 망치는 현금 살포법이라 반발하며 즉각 필리버스터에 돌입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이 기어이 경제를 망치고 민생 고통을 가중할 악법까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필리버스터 첫 여당 주자로 나선 박수민 의원은 25만원 상품권으로 우리는 그 누구도 도울 수 없다라며 민생회복지원금은 막대한 나라 빚을 남기고 사라진 소득 주도 성장의 새로운 버전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박 의원은 저는 오늘의 토론으로 아이들에게 선택지를 주고 싶다. 아빠는 25만원 상품권을 반대했지만 가장 빛나는 모습으로 너희들의 미래를 책임진다고 말하다 울먹이며 눈물을 닦기도 했습니다.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장이 100% 맞는 이야기라고 봅니다. 민주당은 여당의 필리버스터 개시 직후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 시작 24시간이 지나면 제적 의원 5분의 3, 즉 180명 이상 동의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법은 8월 2일 오후에 처리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국민의힘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법 처리 뒤에 노란봉투법이 상정되면 다시 필리버스터에 나설 방침입니다. 노란봉투법도 악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쟁의 행위를 상대로 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 남발을 제한하고 원청 사업주에게 하청 노동조합과의 단체 교섭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제2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해서 폐기된 바 있습니다.
8월 3일이 7월 임시국회 종료일을 이어서 필리버스터는 이날 밤 12시까지만 진행이 됩니다. 노란봉투법 표결 처리는 이후 8월 임시국회 소집 뒤에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여당과 협의 없이 예산 집행 법안을 단독 처리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자기네가 정권을 잡았을 때 예산을 마음대로 줄 수도 있겠죠. 또한 인기 영합적인 돈 풀기를 위해서 나라 빚을 키운다는 점에서 재정 탕진 책임을 물어 마땅합니다.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에 상정한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지급 대상에 따라서 국민 1인당 25만원에서 35만원을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이자 이재명 전 대표의 총선 공약이기도 합니다. 민주당은 불황에 빠진 골목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정책이라고 주장하지만은 허울 좋은 핑계에 불과합니다. 골목 상권을 살리겠다던 대상을 좁혀 표적 지원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공무원과 자영업자를 가리지 않고 현금을 살펴하는 것은 민주당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매표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물가 상승이 내수를 위축시키고 있는데 소비를 진작한답시고 돈을 풀면은 대래 물가 상승을 압박하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에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에 부담을 줘서 불경기를 연장하는 결과를 낳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재정 악화도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전 국민에게 25만원에서 35만원씩 지급할 경우에 소요 예산은 약 13조에서 18조에 달합니다. 이것도 모두 국채를 발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 채무가 또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돈풀기 정책 탓에 현재 국가 채무는 110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작년 나라 살림은 87조 원의 적자였고 올해도 상반기까지 세수가 지난해보다 10조 원 덜 거쳤습니다. 그런데도 현금을 나누어 주자는 것은 미래 세대의 희생을 담보로 빚을 내자는 말과 같습니다. 전 국민 현금 지원은 금융위기나 팬데믹 같은 국가적 비상상황에 한해 쓸 수 있는 고육책입니다. 그것도 정부가 개혁하고 국회는 심의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상 편성권은 헌법이 보장한 정부의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선을 넘은 민주당이 의석수를 무기로 툭하면은 현금 살포 법안을 만들어 인심 쓰는데 맞들이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국가 채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초인 2016년 627조 원, 2017년 660조 원, 2018년 680조 원대로 GDP 대비 36%에 그쳤습니다. 그 후 문재인 정권 말기인 2022년에 1060조 원으로 증가하여 GDP 대비 49.4%로 약 5년간 440조 원이나 증가되었습니다. 문 정권의 확대 재정으로 크게 증가한 국가 채무는 윤 정부 들어서도 계속되어 2023년에 112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아마 올해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 윤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도 힘을 못 쓰면서 국가 채무는 1100조 원을 훌쩍 넘기게 되었습니다. 이는 급격한 확장 재정 기조를 맞추기 위해서 적자 국채를 적극 발행했기 때문입니다. 부채 관리는 하지 않고 현금성 포퓰리즘 정책으로 국가 부채를 크게 증가시킨 것입니다. 2022년 국가 채무가 1100조 원에 달하면서 작년 정부가 이자로 낸 돈만 25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라빚 이자 부담이 나날이 커져서 정부가 한 해 쓴 비용 중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8년 만에 3%를 넘어섰습니다. 경기 부진으로 예상보다 세금이 덜 거치면서
정부가 올 상반기 한국은행 마이너스 통장에서 빌려 쓴 돈도 91조 원이 넘어 역대 최대치를 다시 썼습니다. 나라 살림 살이의 경고등이 커진 가운데 세수 기반 확충 등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거대 야당이 현금 지원 선심 입법에 집착하는 것은 나라 돈으로 표를 사겠다는 불순한 의도이며 포퓰리즘 정치의 전형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인기 영합적 포퓰리즘이 결국 비극적 말로를 걷게 된다는 점을 해외 국가들의 사례에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석유 자원 부국으로 한때 선진국의 문턱에 들어섰던 베네수엘라는 1999년 우고 차베스가 집권한 뒤에 유전을 국유화하고 뭉칫돈까지 찍어내면서 무상교육과 무상의료 등 선심 정책을 남발하다 스스로 최빈국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차베스의 포퓰리즘을 계승한 니콜라스 마두로 현 대통령은 초인플레이션 등 심각한 경제 위기를 초래한 데 이어서 강권 부정선거로 민주주의 시스템까지 허물고 있습니다. 반면에 극심한 포퓰리즘으로 유럽의 문제아로 찍혔던 그리스는 가감한 구조개혁과 무상복지 축소 등을 거쳐서 경제를 회생시키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진정으로 국가 장래를 생각한다면 전국민 대상보다는 꼭 필요한 소득 최하위 약 20%가량의 국민들에게만 지급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포퓰리즘에 빠져서 현재 국민들에게만 인기를 얻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국가 장래를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국가 장래를 생각한다면 포퓰리즘적 정책을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국가 채무정가는 2030 세대가 대부분 약 20년 내지 30년 후에는 갚아야 할 국가 채무인 것입니다. 민주당은 말로만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 해결을 외치지 말고 망국적 포퓰리즘 법안을 철회하고 경제와 민생 살리기 입법에 나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